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흥미로운 자료를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하는데요. 바로 미루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뭐 다들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고민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걸 그냥 또 일 미뤘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어진 기회를 놓치는 것. 네, 약간 이런 긴장감 있는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해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요. 낮에 기회를 사는 삶, 할 일을 미리 하라 이런 제목의 기독교 성품 묵상집 일부예요. 특히 성경 구절, 요한복음 9장 4절을 중심으로 해서요. 낮과 밤이라는 시간을 아주 독특하게 해석하더라고요. 이게 뭐 단순히 해 뜨고 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기회, 그리고 그 기회가 사라지는 것, 이런 비유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자료가 말하는 시간은 유한하다, 그리고 기회는 소중하다, 이런 개념들, 특히 미루는 행동이 그냥 비효율적인 걸 넘어서 어떤 더 깊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점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일상 또 과제를 대하는 방식에 혹시 새로운 생각거리를 던져줄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우선 그 핵심 구절부터 봐야겠죠.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낮하고 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냥 하루의 시간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자료 해석에서 그 부분이 가장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낮이라는 게요. 단순히 그냥 해 떠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일, 자료에선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 있는 일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딱 주어진 결정적인 기회의 시간,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낮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모든 기회에 유효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경고는 훨씬 더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그냥 어두워져서 일 못한다 이게 아니고요. 그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행동할 수 있는 시간, 그 가능성 자체가 없어지는 시점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이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거나 습관적으로 일을 미루는 거.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예요. 지금 아니면 안 될 수도 있겠다. 딱 이런 생각이 들게 하죠. 그렇군요. 와, 듣고 보니 정말 강렬한 비유네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미루고 있는 어떤 일이 있다면요. 그걸 그냥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목록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낮의 시간 동안에만 할 수 있는 일, 기회가 열려 있을 때 붙잡아야 하는 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밤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끝내야 한다. 이런 어떤 절박함? 아니면 새로운 동기부여?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겠어요. 단순한 마감 압박이랑은 좀 다른 차원의 느낌일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이런 시간관을 받아들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걸 이야기해요. 단순히 시간 관리 잘하자 이런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죠. 주어진 낮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순간순간을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즉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냥 정신없이 바쁘기만 한 게 아니라 목적의식을 딱 가지고 움직인다. 이런 뜻 같아요. 정확합니다. 네, 핵심은 그거예요. 해야 할 일,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그 책임감, 그리고 결단력. 자료에서는 이게 바로 변화된 삶의 증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초월적인 힘이나 가능성 같은 거 있잖아요. 자료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게 오늘, 지금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시간 관리 기술 습득이 아니고요. 자신의 핵심 가치나 신념에 따라서 현재 순간에 충실히 반영하는 삶의 실천, 그런 가치 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강조하는 거죠. 바로 지금 행동하는 그 태도 자체에 무게를 두는 겁니다.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보통 자기 개발서 같은 데서 말하는 생산성 향상, 효율성 극대화 이런 거랑은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네, 좀 다르죠. 목표가 단순히 더 많은 일을 해치우자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그 행위 자체, 그걸 통해서 어떤 더 큰 의미나 힘과 연결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이 관점에서 보면 미루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걸 넘어서요. 자신의 삶을 더 깊은 차원의 목적과 연결시키는 그런 행위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자료는 우리가 왜 시간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즉각적으로 행동해야 하는지 그 더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약간 신학적인 틀을 제시합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왜 미루는 경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거든요. 아, 신학적 틀이라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왜 우리가 시간을 대하는 방식이 중요한지 그 근본적인 설명을 담고 있다면 한번 들어볼 만 하겠네요. 핵심 아이디어만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그럼 핵심만 좀 간추려 볼게요. 첫째는 창조 관점인데요. 시간이란 건 본래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 그러니까 각자의 소명이나 가치 있는 일을 이루도록 설계된 틀, 혹은 기회라는 거예요. 시간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주어졌다는 거죠. 낮의 시간은 바로 이 목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뭐랄까 축복받은 시간이고요. 둘째는 타락 관점입니다. 인간 본성 안에 있는 게으름이나 회피 성향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이 시간의 본래 목적을 왜곡시킨다고 봐요. 즉, 미루는 행위는 단순히 늦는 게 아니라 주어진 시간의 의미를 흐리고 그 목적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일종의 시간 왜곡이라는 거죠. 밤이 온다는 경고는 바로 이 왜곡의 결과, 즉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구속 또는 회복의 관점인데요. 예수님의 삶을 예로 들면서 설명을 해요.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사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따라서 회복된 삶이란 시간을 더 이상 왜곡하지 않고 주어진 낮을 순종과 행동의 기회로 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본래 목적, 즉 선한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 이걸 말합니다. 시간을 다시 정화해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상태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틀에서 핵심은 시간 왜곡이라는 개념이군요. 와, 미루는 습관이 단순히 개인의 비효율 문제로 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자원의 본래 목적을 스스로 흐리고 망가뜨리는 행위로까지 볼 수 있다. 와, 이건 정말 생각보다 훨씬 무게감 있는 시각인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미룬의 습관을 극복한다는 건 단순히 할 일 목록 잘 관리하는 기술을 익히는 걸 넘어서는 거네요. 왜곡된 시간 사용 방식을 바로잡고 삶의 본래 목적이나 가능성에 다시 연결되는 훨씬 근본적인 회복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미루는 행위에 대해서 아주 다른 차원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단순히 나쁜 습관이 아니라 목적에서 벗어난 상태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 왜곡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제가 평소에 사소하게 미루던 일들조차 좀 다르게 느껴지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밤이 온다. 기회는 유한하다. 이런 메시지가 너무 강하게 들리면요. 오히려 그 압박감 때문에 더 불안해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미루게 되는 그런 역효과는 없을까요? 특히 번아웃 상태에 있거나 정말 휴식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이 관점이 좀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세요. 맞습니다. 실제로 과도한 압박감은 불안을 더 키워서 행동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당연히 진정한 휴식과 재충전, 이건 낮의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겁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제 생각에는 회피성 미루기와 전략적 휴식 혹은 계획된 지연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다료의 핵심은 우리가 뭔가 하기 싫어서 회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혹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빼앗겨서요. 정작 낮에 해야 할 가치 있는 일을 의도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뒤로 미루는 그 행태. 이걸 경계하자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쉬지 말고 일만 해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주어진 기회의 시간 안에서 무엇에 집중하고 행동할 것인가. 이걸 의식적으로 선택하라는 촉구.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균형이 중요하죠. 아, 균형점을 찾는 것, 그게 중요하겠군요. 회피성 미루기랑 필요한 휴식이나 준비를 잘 구분하는 건 말이죠. 자, 그럼 이 자료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하는 질문들을 마지막으로 제시하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직접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도 잠시 멈춰서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나 목표. 자료에선 이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오늘 당장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반복해서 미루고 있습니까? 둘째 질문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이 낮의 시간, 즉 기회가 열려있는 지금 이 순간에요. 당신에게 맡겨진 사명,
혹은 당신 삶의 핵심적인 역할이나 목표겠죠. 여기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셋째, 오늘 하루 당신의 시간은 주로 어떤 활동들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그 안에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당신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은요, 스스로를 막 채찍질하라는 뜻이라기보다는요, 잠시 멈춰서 자신의 현재 시간 사용 패턴,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 이걸 점검해 보도록 돕는 뭐랄까 성찰의 도구로 보입니다. 아까 이야기 나눴듯이 하나님의 일이나 사명 같은 표현이 만약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념 체계와 좀 안 맞는다 싶으시면요, 얼마든지 바꾸셔도 좋아요.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목표, 내가 세상에 기여하고 싶은 방식, 나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행동, 이런 식으로요. 어떤 신념을 가졌든 우리 모두에게 시간은 유한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행동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건 누구에게나 중요한 질문이니까요. 그렇죠. 삶이라는 이 자료를 통해서요. 낮과 밤이라는 아주 강력한 비유를 중심으로 시간의 유한성 그리고 즉각적인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탐구해봤습니다. 특히 그 미루는 습관을 단순히 개인의 비효율이나 게으름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주어진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행위, 심지어는 시간의 본래 목적을 왜곡하는 행위로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관점, 이게 저는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무게감이 다르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요. 만약 이 자료의 해석처럼 낮이 당신이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현재의 능력과 기회의 시간을 상징한다면요. 당신이 지금 어떤 일을 계속 미루고 있는 그 행위를 통해서 당신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밤을 스스로 맞이할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걸까요? 그 밤이라는 게 어쩌면 실제적인 마감 시한의 압박일 수도 있고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관계나 경력의 기회일 수도 있겠죠. 혹은 돌이킬 수 없이 변화된 건강이나 환경일 수도 있을 거고요. 이 질문을 마음에 한번 품고 여러분이 미루고 있는 일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는 것도 오늘 이 대화의 의미 있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이야기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불꽃이 튀었기를,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중한 낮의 시간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